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우성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좋은 날씨 속에서 오랜만에 그 용인에 있는 삼성교통박물관에 저희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그 현대 1세대 포니 웨건 복원 발표회를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교통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들 중에서 인상적인 차들을 함께 기자들에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 보이면은 멀리서 보시겠지만 지금 요 벤츠도 보이고 시발, 그리고 또 이쪽에 오리지널 미니도 보입니다. 저 차들과 함께 자동차 추억 여행으로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네, 우선 전시된 차들 중에서 먼저 미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니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1959년에 수에즈 운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석유 파동이 일어나니까 그 가장 작은 차체에 기름을 가장 적게 먹고 그러면서도 성인 4명을 태울 수 있는 차를 개발하라는 숙제를 안고 알렉 이시고니스 경이 설계를 해낸 그런 차입니다.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차는 그 3세대에 해당하고요. 1972년 생산 모델입니다. 이 미니는 길이가 3m가 안 되는 이 작은 차체에 4기통, 직렬 4기통 1000cc 엔진을 이 앞쪽에다가 놓고요. 그리고 또 4개 타이어를 각 차체에 제일 그 모서리로 밀어내서 실내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어진 과제를 굉장히 충실하게 소화를 해낸 그런 차죠. 실내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작고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가운데 센터페시아 가운데 부분에 계기판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저 위치 같은 부분은 지금 현재 BMW가 재해석하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미니에도 그런 똑같은 헤리티지로 일단 남아있는 그런 상태죠. 하지만 역시 이제 오리지널의 어떤 멋은 뭐 오리지널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트는 일단 제가 키가 지금 177인데요. 제가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뭐 시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하지만 실제로 앉는 느낌은 뭐 여유가 충분히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뭐 뒷좌석 같은 부분도 뭐 4명이 앉아서 이동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 스티어링 휠 같은 것도 직경이 상당히 크고요. 림이 굉장히 가늡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에 디자인을 하던 그런 작품 형태죠. 차는 작지만 이 윈도우, 이 글라스 그 하우스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전방 시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구조죠. 요즘의 차들하고는 사뭇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뒷좌석에도 앉아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아까 제가 편하게 앉았던 좌석 그대로 두고 앉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무릎 공간도 있고요. 뭐 여유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차가 굉장히 작습니다만 지금의 경차하고 비교했을 때도 뒷좌석이 굉장히 좁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공간이 잘 최대한으로 나온 그래서 이 차가 디자인의 걸작으로 꼽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니는 이 캐브레터 방식의 직렬 4기통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1리터죠. 998cc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은 38마력의 이제 출력을 내는데요. 굉장히 작은 뭐 낮은 출력 같이 보입니다만 사실 차체가 너무 작고 가볍기 때문에 시속 130km 이상의 속도를 냈고요. 그리고 차체 기본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걸 튠업을 해서 그 당시에 랠리에서도 우승을 했던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이 좁은 공간에 이 4기통 엔진을 집어넣기 위해서 위에 캐브레터가 자리 잡고 있고 라디에이터 그릴을 옆으로 뽑았습니다. 이 좁은 폭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릴을 이쪽으로 뽑아서 이쪽에 공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공기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렉 이시고니스가 현재적 기준에서 보면 자동차 디자이너가 아니고 자동차 설계가였고 엔지니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문 디자이너의 개념이 좀 약하던 시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디자인도 잘 뽑아냈습니다만 더불어서 이런 엔지니어답게 이런 기계적인 부분도 굉장히 구조 배치를 절묘하게 해서 이 사이즈를 최대한 활용한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볼 차는 아마 한 중년 정도 이제 연령대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만 그 옛날에 3륜차라고 많이 불렀던 기아 T600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 앞바퀴 하나, 뒷바퀴 2개, 3륜으로 구동하던 초소형 트럭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소형 픽업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사이즈인데요. 그 당시에 기아가 그 자동차 생산 초창기에 일본 마쓰다와 제휴를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차고요.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입니다.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제 연탄을 연료로 때우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차가 그런 연탄을 배달한다거나 그런 데도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차체가 작고 이렇게 기동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좁은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를 자유자재로 다니면서, 그래서 많이 지금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소상인, 소상공인 그런 분들한테 많이 환영을 받았고요. 뭐 안정감이 없어 보이는 차체긴 합니다만 굉장히 기능적인 면에, 실용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차였습니다. 2기통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바이크 엔진에 가까운 엔진이죠. 2기통에 577cc 정말 초소형 엔진을 가지고 20마력의 힘을 내는 아주 작은 트럭이었습니다. 최고 속도도 70k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좁은 길 돌아다니면서 배송을 해내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오토바이가 이렇게 싣고 다니는 그런 역할까지 다 했던 그런 차였습니다. 배달 가는 기분으로 한번 방금 앉아봤던 그 미니의 운전석보다 훨씬 더 좁게 느껴집니다. 사실 좁고요. 그리고 이 루프도 굉장히 낮습니다. 실내는 뭐 정말 극도로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요 계기판에 보시면은 마쓰다 로고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뭐 기아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했지만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그 시절 차에는 이런 게 많았습니다. 앞에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게 해주는 이런 송풍구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차에는 에어컨이 없죠. 여름에는 이렇게 해서 달리면서 맞바람이 들어오도록 해서 냉각을 효과를 넣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되게 독특한 재밌는 개념의 차였습니다. 이 차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사진이나 이런 자료에서 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어쨌든 기록상으로 최초로 만든 국산 양산차로 기록이 되어 있는 시발입니다. 뭐 시발이라면 말 그대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차였죠. 이 차는 1955년 전쟁 직후에 나온 차고요. 미군의 지프차를, 그러니까 폐차한 차죠. 그런 차를 가지고 와서 직접 다 두드리고 철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제작한 그런 차였습니다. 그래서 앞도 그렇고 전반적인 모양을 보시면은 그 당시 미군이 타던 그 집차하고 어떤 전체적인 형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국산 제조사, 처음 만든 제조사에서 직접 이걸 다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고요. 이 차가 사실은 알려진 게 1955년에 전쟁 끝난 뒤에 그 당시 우리나라 이제 그 정부에서 좀 다시 한번 전후에 우리나라가 다시 되살아난다 이런 걸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산업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산업박람회에 이 차가 예상을 띄웠고 나왔죠. 그래 그 당시만 해도 전쟁 끝난 뒤에 모두가 이제 굉장히 힘들던 시절이어서 사람들이 피폐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쨌든 직접 손으로 만든 차 이래가지고 이제 이 차가 전시가 되면서 특히 그 당시에 그래도 여유가 있었던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그런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으로 만들어낸 국산차이기도 하지만, 모터쇼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박람회라든가 그런 행사를 통해서 대중에게 공개된 아마 첫 국산차,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시발 이 차는 그 당시에 뭐 생산 대수도 많지도 않았고, 그때는 이제 차를 뭐 이렇게 관리를 한다거나 보관을 한다거나 그런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원형은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차도 사실은 기록을 고증을 해서 삼성교통박물관이 복원해낸 차입니다. 실물과 똑같이. 오리지널 모델은 현재 남아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는 이 차가 오리지널에 가장 가깝게 복원되어 있는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뭐 도어라든가 이런 느낌도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의 도어하고는 느낌도 많이 다르고요. 이 윈도우 부분도 이렇게 마치 이제 집에 있는 유리창처럼 이렇게 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거의 거실 소파 같이 두툼합니다. 두툼하고 벤치 시트죠. 뒷좌석도 마찬가지고요. 다 벤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뭐 옛날 집차를 타보셨던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그 옛날에 미군들이 타고 다니고 있던 군용 집차의 그 대시보드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스티어링 휠은 앞에 보셨던 차들과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렇게 굉장히 얇고 직경이 큰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다친 느낌이 얘는 묵직하다. BMW 느낌. 이번에 새로 볼 차는 벤츠 300SC입니다. 56년형 모델인데 55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발표했던 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300S 그 당시에 최고급 차였고 지금의 이제 뭐 S 클래스의 이제 조상이죠. 그 300S의 스페셜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는 그 당시에 뭐 통틀어서 200대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됐고요. 정말 이름 그대로 이제 특별한 차였고, 지금 이 차는 쿠페 형태입니다. 쿠페 형태인데 또 컴포터블 형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던 차입니다. 뭐 실내하고 쭉 보시면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S 클래스보다 더 훨씬 더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요 위쪽에 보시면은 썬루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과 같이 뭐 글라스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차체와 똑같은 철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썬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록에 따르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모델의 썬루프를 가지고 있는 차가 한두 대 정도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차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주로 차체는 코치빌더가 만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주문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 대든 두 대든 다 만들어 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어 냈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사실 뭐 그 당시에도 이제 가장 큰 기함이었던 이름 그대로 뭐 지금까지 봤던 차들하고는 다르게 엔진도 상당히 대형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렬 6기통이고요. 3000cc에 가까운, 정확하게 말하면 2996cc의 큰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도 175마력, 상당한 파워를 냈었고요. 그 당시에 50년대 중반을 생각하면 속도도 180km까지 올라가는 고성능의 최고급의 쿠페였습니다. 이쪽으로 돌아와 보시면은 이 도어를 열어보면요, 도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의 S클래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도어고요. 실제 목재고 이 자체도 전부 다 주물로 만들어진 방판을 가지고 있고 천연 가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유리창까지 포함하면 도어 한 짝의 무게가 80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무거운 묵직한 도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무겁게 묵직하게 만들어진 도어고, 또 이렇게 방음, 그 시절입니다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방음을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다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실내에서는 굉장한,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수준의 정숙성을 누릴 수 있었던 차라고 합니다. 이 차는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이 주변에서 한번 시승을 해보면서 이 차가 실제로 어떤 느낌의 주행을 보여주는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이거는 요즘 차하고 좀 약간 흡사하게 되긴 하는데, 네. 키를 돌려놓고 뒤에 연료 펌프를 초기 시동을 걸 때는 작동을 시켜줘야 돼요. 돌로 들어간 소리가 들리죠? 네. 그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돌립니다. 그리고 시동이 걸려서 안정이 되면 뒤에 있는 연료 펌프를 꺼주죠. 근데 시동 딱 걸리는 사운드가 엄청 부드럽고 좋네요. 네, 이거는 이제 300SL에 같이 생산됐던 모델인데 300SL보다 다르게 이제 약간 컴포트하게 엔진을 세팅해 놓은 상태라서 그렇게 된 거고요. 엔진은 같은 엔진입니다. 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인젝션 엔진의 거의 그 대중화를 시켰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네. 이 차가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파워 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리시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네, 파워 핸들이 아니라서. 근데 이 비슷한 체급의 차들, 이제 롤스로이스 들어가 있었죠. 네. 차들은 다 파워 핸들이 장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 레버 한번 내려보세요. 이거요? 네. 네. 레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끝입니다. 완전 수동 하드커버 썬루프. 네. 야, 근데 그래도 이 차에서 썬루프를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가 정말로 예쁘네요. 나옵니다. 네.
1955년에 독일산 라디오로 2021년에 한국 FM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어우, 넓네요. 생각보다. 설명서까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오토 라디오. 이게 라디오 설명서.